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태양광을 다시면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원주택이나 농가생활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태양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나 많죠. 왠지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매번 정부 발표할 때마다 강력하게 밀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왠지 전원생활, 농가생활과 이 태양광, 그렇죠. 이 화석연료를 떼지 않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왠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전기요금도 아낄 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달면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내 이제 태양광 업체 현황인데, 왜 전원생활, 농가주택 이쪽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뒤로 가면 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국내 태양광 업체 한화케미칼, 그 밑에 한화큐셀이라고 있어요. 그 세계 1등 먹던 업체를 한화그룹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한화케미칼, 그리고 OCI, 국내 태양광 업체 중에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웅진에너지, 그리고 그 밑에 몇 개 업체가 더 있어요. 근데 주가를 한번 보시죠. 2008년에 상승 쫙, 2008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쫙 빠졌습니다. 똑같아요. 요때쯤에 정점을 찍고 쫙. 웅진에너지, 해당 종목은 거래 정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국내 업체는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 통계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죠. 태양광 업체 탑10, 한화큐셀 1등, 나머지 2, 3, 4, 5, 6, 7, 8, 9, 10등 다 중국 업체, 미국 업체 하나 껴있어요. 근데 미국 업체는 빠졌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한마디로 중국이 태양광 이제 이 시설 모듈 이런 사업에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 정부의 돈을 지원해줘서 중국이 하는 짓은 뻔하죠. 그래서 나머지 업체들을 전부 다 고사를 시키겠다. 삼성이 반도체 가지고 한 짓이랑 똑같은 짓을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국내 업체들은 다 망했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왜 그러느냐?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0년 발효예요. 이거 강제성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보실 필요 없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가스 배출 목표 한마디로 화석연료 발전하는데 화석연료 떼지 마라 이거예요. 재생에너지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로 미국은요, 아예 제가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그 미국 업체들이 좀 꽤 있었어요.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있었는데 한 개 빼고 다 빠졌죠. 다 빠진 건 이유는 뭐냐? 트럼프 형님이 우리 이거 안 해. 이거 지구온난화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우린 안 해. 치트다. 그래서 아예 그냥 나가버리셨고요. 미국만큼 그러니까 이 기후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과 중국밖에 없겠죠. 근데 미국은 탈출을 했고 중국은 탈출을 안 하고 치킨 게임을, 아까 보신 대로 치킨 게임을 벌여서 우리가 다 먹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갔고 중국은 독점, 그렇게 방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국과 중국이 아닌 좀 산다는 파리 기후 협약을 지켜야 하는 모든 나라들은 강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퍼센티지를 맞춰야 된다. 재생에너지 퍼센티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많이 발표할 때마다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거 일환으로 작년에 여담이지만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새만금, 이건 20년이 넘은 그 문제의 땅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해서 저거를 하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제가 지금 뒤에 말씀드릴 태양광 업자들의 똥에 파리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그래서 똥파리처럼 바글바글 몰려들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이죠.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말씀, 살짝 뒤에
내용인데 이건 그래서 뭐 이 태양광 정부가 태양광 올인하는 거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그 정부의 문제지 정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정권 말고 다른 정당이나 뭐 다른 분들이 정권을 지금 잡았어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올인을 해야 됩니다. 파리키후 협약 때문이죠. 이거를 어기게 되면 국가 간 굉장한 외교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재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이런 태양광 얘기하면 꼭 정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 정치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죠. 정부의 문제지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렇죠. 똥에 파리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습니다. 업자들이 이런 전단지 길거리에 전봇대에 붙어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업자들이 창궐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밴드, 유튜브, 카페 가시면 뭐 태양광을 사랑하는 사람, 태양광을 왜 사랑해요? 그죠? 뭐 잔뜩 업자들이죠. 전부 다 업자들이 바글바글하게 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영업사원들은 다 나름대로 급이 있어요. 뭐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반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분 하시는 영업사원들이 있죠. 수수료는 뭐 한 200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 이런 거 아니면 뭐 좀 도급순위가 굉장히 밀리는 아파트에 미분양분 하시는 분들 300 정도 가져가고 또 한 번 아래로 내려가면 오피스텔, 상가,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런 거 하면 뭐 한 400에서 500만 원 수수료를 가져간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지주택 그리고 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는 수수료가 비슷비슷하지만 급을 여기서 나누셔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지주택.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파트 일반 1군 아파트 미분양분으로 영업을 시작해요. 젊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실력도 떨어지고 나이도 들고 그러면 도태되는 거죠. 여기에서 영업하다가 도태돼서 일로 가고요. 여기에서 도태되면 이거 일로 가고요. 여기에서도 도태가 되면 이제 지주택,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 영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도태가 되면 들어가는 데가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이거 영업으로 빠지게 되고 빌라, 그쵸? 빌라 여기에 들어가면 2단계부터 갑자기 수수료가 확 뛰어요. 기본이 1000만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도태가 됐다. 그러면 가시는 판이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쓸모없는 땅이나 맹지 혹은 개발 승인 가능성이 제로인 땅을 매입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영업하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수수료가 1,500이 넘고 2,000막 이렇습니다. 그죠?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동네는 당연히 비정상적인 영업판이고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 미분양, 도생, 뭐 오피스텔, 상가, 생수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영업사원이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영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주택,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사업센터,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기획부동산 이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과 계약을 한 이 물건들이 잘 될 수도 있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100% 망하는 물건들이 있죠. 100%예요. 지주택, 국가산업단지 내 지산 100% 투자로 들어가면 무조건 망하는 물건을 영업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영업사원인가? 사기꾼이다. 사기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시설이 있을 것이고 태양광 영업은 대규모 발전시설이 있을 것이고 대규모 발전시설은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드리고 기획부동산이랑 똑같습니다. 토지에다가 뭘 하다 그 사람들이
풋살대 겸 쓰레기 같은 토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기획부동산에서 팔고 못 파는 것들이 남아있는데 걷다가 태양광이 요새 뭐 핫하다 하면서 태양광 지어서 투자를 해라. 월에 얼마를 번다. 전혀 기획부동산에 그냥 태양광 시설만 끼얹은 거지. 이건 기획부동산이랑 똑같죠. 완전 사기입니다. 사기. 단독주택시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다가 걔가 그걸 똥파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라도 보면 여기는 보통 1,500 이렇지만 여긴 100만 원이에요. 수수료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생활비 용돈벌이라고 하자 하면서 단독주택이라고 그 사람들이 먹잇감을 그냥 지나갈 리가 없습니다. 영업은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영업을 합니다. 위에서 다 도태되고 이 단계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과연 주의할 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이런 거를 다 설명을 드리고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이 단계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구라다, 사꾸라다, 거짓말이다. 사기꾼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뻔합니다. 영업은 그렇게 되고. 또, 제가 대규모는 아예 사기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다시는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보통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하시는데 웃기게요. 누진세라는 게 있죠. 대한민국 전기요금은 300kW 이하 구간에서는요. 왜냐하면 이 설치비가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시다. 적게 잡았어요. 500인데 300kW 이하 구간에서는 한 25,000원 25,000원 정도 월에 절약을 하세요. 그러면 1년에 30만원 절약을 해서 500만원을 메꾸려면 몇 년이 들어갑니까? 대충 이것저것 더 들어가는 돈 치면은 20년이 지나야 투자금과 똑같이 똔똔이 되시는데 그 중간에 다른 아무런 파손이나 이런 문제가 자연재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야 훼손이 복구가 됩니다. 그 투자금이. 그렇다면 월에 300kW 이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려는 구간이 되려면 누진제가 점점 많이 붙는 최소한 600kW를 월에 사용을 하셔야 태양광 시설을 다시는 보람이 그나마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600kW를 일반 가정집 이런 데서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시면 펑펑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시설은요. 전기 요금을 아끼려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태양광 시설은 나는 전기를 펑펑 쓰고 싶어. 근데 약간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태양광 시설이다. 그러면 또 문제점은 제가 아까 말씀 300kW 구간 때 말씀드렸잖아요. AS 폐기, 기타 관리 문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런 게 문제가 있거나 업체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 단속 계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죠.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리 기후 협약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재생에너지 퍼센티지를 맞춰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파렴치한 영업사원들의 행태를 관리 단속 계도를 해야 될 정부가 손 놓고 있다. 그들에게 오히려 편법을 동원한 영업 행태를 권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에 오히려 지금 놓여 있다. 그러면 AS 폐기 관리 이 중금속이에요. 폐기 그냥 못합니다. 태양광 패널. 이런 것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 과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 이 파렴치한 영업사원들이 책임을 져줄 것이냐, 그럴 리는 제로입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요약을 하자면 대규모 태양광은 내 기획부동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신 나간 영업수수료가 어마어마해 2천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 관리를 해줄 것이냐, 수익성도 없어요. 이건 아예 사기의 영역입니다. 사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단독주택 태양광은 600kW 이상일 때만 월 사용량이 600kW 이상일 때만 효율이 그나마 나온다. 전기를 아끼시려는 분이 해야 될 게 아니라
네, 나는 펑펑 쓸 거야. 근데 약간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독이라 하더라도 이 영업사원들의 마수에서 벗어나실 수는 없는 게 그분들 입장에선 소소한 금액이지만 100만 원이라도 네, 파리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중국이 다 장악했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국내 업체는 네, 국내산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결국은 이런 모듈 AS랑도 관계가 있죠. 중국이 치킨 게임을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AS가 되겠습니까? 네, 되겠어요. 그리고 그 유지 비용, 보수 비용 이런 거는 네, 중국이 치킨 게임을 승리하면 당연히 보수 비용 및 유지 비용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네, 설치하시고자 하는 근본 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기요금을 아끼고 네, 전원생활, 신재생에너지 어울릴 것 같으니까 그런 것과 실상은 네, 동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펑펑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이 네,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하시는 것 물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AS 문제, 폐기 문제, 수리 문제, 뭐 자연재해 문제 답이 없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나는 펑펑 쓰는 와중에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잘 업체를 선정, 양심적인 굉장히 드물겠지만 양심적인 업체를 선정하셔서 하셔도 네, 본인 책임이지만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런 펑펑 쓰실 분들도 아니고 300kW 미만 네. 그리고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대규모 발전시설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어쩌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예, 이런 쪽은 네,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을 끊으시고요. 다 사기꾼들, 여러분들이 네, 피땀 흘려 모으신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 승냥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고 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